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71번 나가죠. 자, 연기열 송수관 설비인데, 요 송수구 설치 기준이죠. 요 건식일 경우에, 요 자동 배수 밸브하고 요 체크 밸브의 그 설치 순서인데, 예, 옳은 것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이 건식이라고 하는 것은 배관 내가 텅 비어 있는 상태죠. 여기에 이 연결 송수구가 설치되는 거죠. 그래서 건식은 연결 송수구 다음에 여기 자동 배수 밸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체크 밸브 들어가고, 여기에 자동 배수 밸브가 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설치 순서는 송수구,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 자동 밸브 순이죠. 자동 배수 밸브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맞는 답은 송자, 책자.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자, 이거에 비해서 요 배관 내가 전부 이렇게 물로 채워져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습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습식은 여기 연결 송수구가 있으면 여기 자동 배수 밸브 들어가죠. 그다음에 여기에 체크 밸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자동 배수 밸브 설치하면 이 물이 다 빠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습식은 송수구, 자동 배수 밸브, 요 체크 밸브 순서로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건식하고 요 습식은 구분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연결 송수관 설비에서 요 송수구 설치 기준, 습식은 송수구,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 또 이 건식은 송자, 책자라는 거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방수용 기구함이죠. 그래서 이 방수용 기구함은 피난층을 기준으로 해서 3계층마다 하나씩 설치하죠. 그래서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 설치해야 되고요. 방수 기구함에는 길이 15m 이상의 이 호수하고 요 관창을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호수는 쌍구형 방수구는 단구형 방수구의 2배 이상 설치. 요 방사형 관창이죠. 요놈은 단구형은 1개. 그다음에 요 쌍구형일 경우에는 2개를 갖다 설치를 해줘야 되죠. 그다음에 연결 송수관 설비의 요 가압 송수장치죠. 높이가 70m 이상인 소방 대상물에 설치한다는 거. 펌프의 토출량은 분당 2,400리터 이상이죠. 근데 한 층의 방수구가 3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5개까지 계산하는데 한 개마다 800리터를 가산한 양 이상이라는 얘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펌프의 토출량은 2,400리터 per 분 이상이죠. 요거는 3개까지는, 즉 1개에서 3개까지는 다 분당 2,400리터 이상인데, 자, 방수구가 4개가 설치되어 있으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800을 하라는 얘기죠. 자, 방수구가 5개 설치되어 있다. 그럼 2,400에다가 1,600을 더한 양 이상이죠. 그럼 방수구가 6개 설치되어 있다. 이때도 2,400 플러스 1,600이니까 4,000이죠. 이걸 그대로 적용하라는 거예요. 최대 5개까지만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펌프의 그 양정은 방수압이 0.35메가파스칼 이상 나와야 되죠. 72번 가죠. 자, 72번은 옥내 소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인데 틀린 것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성능시험 배관은 펌프의 토출축에 설치된 개폐 밸브 이후가 아니고 이전에서 분기해야 되죠.
후간이고 이게 이 전이에요. 자, 여기 펌프가 있으면 이 펌프의 토출 측에는 체크 밸브가 들어가고요. 여기 개폐 밸브 들어가죠. 또 성능시험 배관은 개폐 밸브 이전에 분기해서 여기에 개폐 밸브 하나 설치하고 다음에는 유량계 설치하죠. 그 다음엔 유량 조절 밸브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성능시험 배관은 요 개폐 밸브 이전에서 분기해야 되니까 요 1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량 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해서 요 유량 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해서 전단부에는 개폐 밸브, 후단부에는 유량 조절 밸브 설치해야 되는 거죠. 자, 순환 배관의 구경은 20mm 이상 맞아요. 자, 펌프의 성능은 최저 운전 시 전격 토출압의 14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최저 운전이라는 것은 펌프의 이 토출축 개폐 밸브를 폐쇄한 상태에서 최상한의 압력에서 공회전 운전하는 걸 우리가 최절 운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펌프의 양정이 100m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토출량 Q가 예를 들면 뭐 그냥 100이라고 하죠. 100리터 분이라고 하죠. 자, 100m는 메가파스칼로 하면 1메가파스칼이죠. 이게 바로 전격 토출 압력이에요. 분당 100리터가 전격 토출량이 되는 거죠. 이것이 전격 토출 압력. 이놈이 바로 전격 토출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저 운전할 때, 즉 여기 토출축 개폐 밸브 폐쇄한 상태에서 펌프를 갖다가 공회전할 때 14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즉 1.4 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 전격 토출량 분당 100리터죠. 이거의 150% 1.5 150리터 퍼 분으로 운전을 할 때 전격 토출압의 65% 이상, 지금 1메가파스칼이 전격 토출 압력이죠. 요거에 65% 0.65죠. 0.65 메가파스칼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펌프가 이 설비에 적합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요건 여러분이 2차 실기시험에서 자주 나오니까 그때 또 하는 걸로 하죠. 연결 송수관 설비의 요 배관하고 겸용일 경우 이 배관이 연결 송수관하고 겸용일 경우 이 주배관은 100mm 이상, 이 가지배관 이놈은 65mm 이상이 돼야 되죠. 다음 73번 가죠. 자, 73번은 CO2나 한론 소화 설비의 한론 약제의 소화기구 설치 금지 장소 가로넣기 문제죠. 그래서 요 CO2하고 요 한론 소화기구는요, 지하층이나 그다음에 요 무창층, 그다음에 요 밀폐된 거실로서 바닥 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에는 설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자, CO2하고 한론 소화기구 설치 금지 장소, 지하층, 무창층, 밀폐된 거실로서 바닥 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죠. 다음 74번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기준인데 요 틀린 것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1번 보면은 헤드 반경 60m 이상, 60cm 이상의 공간 확보죠. 자, 이 천장에 여기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가 되면 이 주위에 60cm 이상 공간을 갖다 확보해야 되는 거고, 또 부착면과의 거리죠. 이 부착면과의 거리는 30cm
이내가 돼야 되죠. 30cm 이하. 또 이 측벽형 헤드 설치할 경우에는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하고 4.5가 아니고 3.6m 이내마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요 틀린 거 답이 되는 거죠. 자, 측벽형은 이런 복도 같은 데죠. 여기에다 이제 설치를 하는 건데, 요 설치 거리는 3.6m 이하마다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거. 상부에 설치된 요 방출수에 따라서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차폐판 설치. 자,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기준이죠. 자, 헤드로부터 반경 60cm 이상의 공간 확보. 그 다음에 헤드하고 요 부착면하고의 그 거리는 30cm 이하가 돼야 되죠. 그 다음 살수 방해물이 있을 경우에는 살수에 그 장애가 없도록 하는 거. 또 헤드의 요 반사판은 부착면하고 평행하게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그 경사지붕이죠. 이 경사지붕에다가 요 헤드를 설치할 경우, 이 반사판이면 이 반사판하고 지붕면하고는 평행하게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헤드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면 요건 틀린 방법이라는 거죠. 요건 올바른 방법이고, 그래서 요 헤드 부착면은 반사판하고 경사지붕하고 평행하게 설치를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측벽형 헤드 설치할 경우에는 3.6m 이내마다 설치. 그 다음에 요 최고 주의 온도하고 표시 온도. 요 표시 온도라는 것은 헤드의 작동 온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설치 장소의 최고 주의 온도가 평상시에 39도 미만이면 79도 미만을 설치하고, 표시 온도를 설치하고, 39도 이상 64도 미만일 경우에는 표시 온도가 79도 이상 121도 미만, 최고 주의 온도가 64도 이상 106도씨 미만이면 표시 온도는 121도 이상 162도 미만, 최고 주의 온도가 106도 이상일 경우에는 표시 온도 162도씨 이상을 설치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습식 스프링클러하고 요 부합식 외의 설비는 상향식으로 하라는 거죠. 자, 이 상향식으로 하라는 것은 살수 방향이 상부로 향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습식하고 요 부합식, 요 놈은 전 배관 내가 가압수로 채워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항상 이 동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거죠. 그런데 요 건식이나 요 준비 작동식, 그다음에 요 일제 살수식, 요 놈은 밸브 2차 측이 공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이 공기는 낮은 온도에서는 응축수가 발생이 돼요. 즉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응축이 돼서 물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동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향형으로 하는데, 상향형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죠. 그 예외는 드라이 펜던트형 헤드. 요 드라이 펜던트형 헤드라고 하는 것은 동파 방지를 목적으로 만든 헤드예요. 그 다음에 요 동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경우, 그 다음에 요 개방형 헤드를 갖다 설치할 경우에는 예외죠. 다음 75번. 자, 호스릴 분말 소화 설비인데 노즐마다 1분당 방사하는 소화 약제의 양이죠. 즉 분당 방사량이죠. 자, 여러분 이 분말 소화 설비에서 전역 방출 방식. 자, K1은 방호구역 1세제곱미터당 저장하는 약제의 무게,
자, K2는 개구부 1제곱미터당 저장하는 약재의 무게죠. 이거 이제 자동 폐쇄 장치가 없을 경우죠. 그래서 요 1종은, 자, 1종, 2종, 3종은 같죠. 그 다음에 4종. 그래서 요 최적계수는 0.6, 0.36, 0.24죠. 자, 개구부 면적, 가산량은 4.5, 2.7, 예, 1.8이죠. 자, 그럼 호수릴 방식. 노즐 한 개당, 요 분당, 요 방사량이죠. 자, 요놈은 요 개구부 가산량에다 10을 곱하면 돼. 45, 27, 예, 18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조금 요 1분당 방사하는 호화약재의 양의 기준인데 옳은 것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1종 분말이, 예, 분당 45kg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자, 2종 분말은 얼마예요? 27이 되는 거죠. 2종, 3종은 다 27이 돼야 되죠. 4종 분말은 1.8이 되는 거죠. 18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 호수릴 소화 설비에서 요 수평거리가 15m 이하, 그다음에 노즐당 요 방사량 45, 27, 18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죠. 그다음에 76번 가죠. 자, 76번은 요 분말 소화 설비인데 전역 방출 방식이죠. 가로 안에 알맞는 답수라는 거죠. 자, 여기가 방호 구역이라고 가정을 하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전역 방출 방식으로 이 분말을 방사하면 이렇게 개구부가 있으면 이 개구부 쪽으로 이 분말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높이를 h로 했을 때 이 높이가 3분의 2h, 높이의 3분의 2 이내에 있을 경우에는, 즉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분말약재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있을 경우에는 자동 폐쇄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 자, 이거 천장이 되겠죠. 여기로부터 1m 이상 아래에 있을 경우에는 자동 폐쇄 장치를 설치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 바닥으로부터 해당 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있을 경우에는, 예, 자동 폐쇄 장치 설치해야 되는 거죠. 또 요 자동 폐쇄 장치 설치 대상은요, 분말 소화 약재가 방사되기 전에 환기 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랫부분에 또는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2 이내 부분에 통기구가 있을 경우에는 약재가 방사되기 전에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즉 자동 폐쇄 장치를 말하는 거죠. 이놈을 설치하라는 거죠. 다음 77번 가죠. 자, 77번은 요 표준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요 감도 특성에 의한 요 조기 반응형에 따른 헤드의 그 반응 시간 지수로 맞는 거를 갖다가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RTI라고 하는 것은 요 R이 리스폰스의 약자예요. 그 다음에 I는 타임의 약자죠. I는 인덱스. 그래서 요 리스폰스라는 것이 반응이에요.
타임은 이제 시간이 되는 거고, 인덱스는 지수죠. 그래서 RTI라는 것은 반응 시간 지수인데, 스프링클러 헤드가 화재가 발생하면 얼마 있다가 개방이 되느냐, 반응하는 그 시간을 갖다가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반응 시간 지수라고 하는데, 요거는 기류의 온도나 속도, 작동 시간에 대해서 헤드의 요 반응을 예상한 지수죠. 그래서 요거 RTI라고 하는 것은 감열체의 요 시간 상수에다가 루트, 기류의 속도죠. 이놈을 곱한 거죠. 이건 2차 실기에서도 종종 나와요. 자, RTI 값에 따른 헤드의 분류죠. 그래서 요 조기 반응형은 RTI 값이 50이야. 특수 반응형은 50에서 80이야. 표준형은 80초가 350이야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거는 조기 반응형이니까 50이야.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78번 가죠. 자, 78번은 요 특수 가연물 저장 취급하는 공장이나 요 창고에 적응하는 포소화 설비의 종류가 아닌 거죠. 자, 여러분이 이 포소화 설비의 요 적응성을 보면요. 특수 가연물에 적응성이 있는 포소화 설비는 포워터, 포헤드, 그 다음에 고정포, 압축 공기포 다 들어가죠. 차고 주차장도 똑같아요. 항공기 경락고도 똑같죠. 단, 요 전기계통의 소화 설비는 압축 공기포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긴 지금 특수 가연물이기 때문에 포워터 가능하고 고정포도 가능하고 요 호스릴은 해당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압축 공기포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79번 가죠. 자, 79번은 미분무 소화 설비의 수원의 설치 기준이죠. 가로 안에 알맞는 답을 갖다가 찾아내라는 건데, 여기 스트레이너하고 요 필터의 메시죠. 요거는 헤드 오리피스 지름의 몇 프로 이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이 메시라는 것은 철망의 요 하나의 그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요걸 우리가 메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가 바로 얘기하면 이게 필터 또는 뭐 여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오리피스 지름의 80% 이하가 돼야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3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분모 소화 설비의 요 수원 기준을 보면은요. 필터나 스트레이너의 요 메시, 요건 헤드의 그 오리피스 지름의 80% 이하. 자, 요 수원의 양 계산할 때, 요 Q는 N이라는 것은 헤드의 그 개수죠. 그 다음에 요 D는 설계 유량, 분당 그 세제곱미터. T는 이제 방사 시간, 즉 설계 방수 시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S는 여유계수예요. 즉 안전율이라고 되어 있죠. 요 V는 배관의 총 최적.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놓으시고요. 다음 80번 호스릴 분말 하론이죠. 수평 거리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요 수평 거리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호스릴 방식. 그래서 CO2하고 요 할론 포하고 요 CO2하고 분말은 같죠. 요거는 다 15m 이하가 되는 거고, 요 할론만 여러분 20m 이하죠. 여러분 구분해서 꼭 여러분 이거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호스릴 할론이니까 요건 20m 이하에서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